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벌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슴이 뛰질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생각은 건강보다는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돈이 벌리다 보니까 이 욕심에 끝을 잇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뭐 돈은 제가 원하는 거 이상은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왼쪽 예. 같은 경우는 조금 들려서 사실 이 보청기로 지금 생활을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오른쪽 같은 네. 경우는 아예 안 들렸어요. 네. 아예 청력이 거의 뭐 10% 정도 되려나? 돈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제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팔 수 있어요. 대략 뭐 20억, 30억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월일. 한 시간에 뭐 2, 300 파는 거는 우스워요. 그 하늘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청각장애는.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냥 계속 늘리기만 하면서 계속 일만 하셨던 거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한테. 내가 아니라 다른 가족의 누군가가 정말 지금 저처럼 산다 그러면 제가 다섯 됐고요. 강재두라고 합니다. 3번 시장에 네. 예전에 뭐 제가 납품해주던 매장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새로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바꿔주려고 지금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아, 일찍 나오지 않으면은요, 여기가 거의 뭐 왕복 5시간이라서 거의 도로에서 다 시간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뭐 일찍 나오면 뭐 1시간도 안 걸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일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는 제 가게가 아니라 네. 제가 지금 한 9년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납품했던 사장님 매장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뭐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와서 좀 도와서 이거 뭔가 새롭게 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 힘으로만은 사실 이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알려준다고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 휴먼 스토리라는 이 지금 유튜브 자영업자분들한테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채널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피디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일 내용 중에 네. 사장님이 청각에 지금 불편함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청각에 7년 정도 전에요. 완전히 지금 저기 돼서 현재는 뭐 단계로 보면 한 3급 정도 되는, 거의 못 듣는 상태예요. 3급이요? 네네네. 좀 심각한 상태인데 뭐 보청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전혀 들을 수 없고요. 뭐 작년에 지금 이 와우 수술을 했는데, 아, 인공와우. 네네, 예.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 저는 뭐 전혀 지금 효과가 없다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는데, 좀 PD님 이 말씀이 들리는 거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이쪽 왼쪽 예. 같은 경우는 조금 들려서 사실 이 보청기로 지금 생활을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오른쪽 같은 네. 경우는 아예 안 들렸어요. 네. 아예 청력이 거의 뭐 10% 정도 되려나? 아, 지금 이게 귀에 하신 게 인공와우인 건가요? 네, 지금 인공 와우라고 아. 지금 여기를 이렇게 절단해서 여기에 지금 인공 와우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얘를 떼면은 아주 세상이 굉장히 고요해져요. 이제 붙이면은 현재까지는 아직 모든 이런 소음이 같이 들리기 때문에 사장님, 여기가 사장님 가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것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인테리어 지금 공사를 다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 여기 사장님은 저한테 뭐 장사를 들어오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이 예. 사실 잘 될 때는 뭐 1,000만 원까지도 팔았던 매장인데 지금 뭐 10,000원도 못 파는 매장이 돼버렸거든요. 안 나오시는 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지금 새는 월세가 200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1년만 안 내더라도 정말 이게 타격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진행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서. 근데 여기가 사장님이 그냥 납품만 해주던 가게지 사장님의 가족이나 지인분도 아닌 거네요. 그죠, 뭐 가족이나 지인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뭐 9년 동안 뭐 어찌 됐건 이 사장님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런 많은 거래처들로 인해서 그나마 제가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분들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는 제가 뭐 넉넉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청력이 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처음 장사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여기를 살리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뭐 저는 뭐 평생을 돈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돈이 전부라고 지금 믿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벌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슴이 뛰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뭔가 좀 돈은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분들이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야 그래도 이제 뭔가 이게 보람되고 제 가슴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보시면은 딱 여기 출입구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을 좀 더 쓰게 여기를 지금 연장을 해드렸거든요. 좀 쉽게 열 수가 있어서요. 공간을 지금 좀 더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네요.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은 어디서 따로 배우신 건가요? 제가 워낙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전에 또 인테리어 업도 했었거든요. 크게는 아니어도.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잡기술을 또 이런 데 다 써먹게 되네요. 다른 인테리어 업자분들을 부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업자한테 제가 견적도 냈었거든요. 네. 근데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제가 몸으로 이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뭐 저하고 뭐 거래처 관계였지만 의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려울 때 또 제가 도움을 주고 제가 어려울 때 또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으로 일해서 지금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 욕심만 챙긴다면은 그냥 뭐 못 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가치관으로는 뭐 못 본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이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레벨로 올려주는 게 탐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공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여기 공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벌써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장사도 조금씩 하시기 때문에 그 장사 안 하는 시간에 공사를 해야 돼서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저기 네. 하면은 거의 지금 마무리 됐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청력이 안 좋아지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고등학생들 뭐 19 마지막 때 꿈이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꿈은 그때 1억 모으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200이 없어서 대학 등록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기 때문에요. 딱 1억 모아서 당시만 하더라도 1억이면은 충분히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1억으로 잡고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한 가지씩 하잖아요. 직장 보통 8시간. 저는 그런 일을 2가지, 3가지씩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2개, 3개 하면은 뭐 건강은 챙기지 못했겠죠. 근데 당시 생각은 건강보다는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돈이 벌리다 보니까 이 욕심에 끝을 잇다 보니까 뭐 건강은 정말 내팽개쳐 두고 돈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제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보다도 지금 어렵지만 우선 건강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제든 돈은 들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 얘기하는데 좀 건강 먼저 살피셨으면 합니다.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업장도 많이 이제 40개까지 늘리셨고 네. 그 일을 다 접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떻게 느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단지 돈 하나였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하나였는데 제 20년 전 꿈이 뭐 결식 아동들 없는 세상, 뭐 결식 아동들이 편하게 와서 정말 내 안방처럼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꿈이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이 사장님 자력으로는 못 일어나기 때문에요. 제가 도움을 주면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코로나 이유가 됐건 뭐 현재 코로나 어렵다고 하지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만 제가 심어주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원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분이 뭐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거의 강압적으로라도 지금 계속 밀고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그러면 돈을 그러면 많이 모아 놓으신 건가요? 사실 뭐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뭐 돈은 제가 원하는 거 이상은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가지고 싶었던 거 뭐 정말 뭐 땅 뭐 한두 평도 없어가지고 뭐 인테리어 정말 이 자재 같은 거 나눌 때도 없어서 그때 꿈은 또 야, 내가 자재 넣을 정도 공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뭐 관광농은 지금 한 2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땅도 매입했고 공장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는 물질적으로는 뭐 욕심을 내면은 끝이 없겠지만 제 능력치에서는 지금 그 제 능력 이상의 것을 가졌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은 뭐 기존에 계속 해왔던 뭐 농수산물 유통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이제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데 좀 깨끗하게 하고요. 위에는 지금 칠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게는 그러면 어떤 가게로 바뀌는 건가요?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뭐 부대찌개라든가 전골 그런 배달이 지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밀키트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재래시장 밀키트 개념 형태 매장을 만들려고. 창업을 이렇게 또 기술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인테리어도 직접 해주시고 이런 거는 사장님은 어떻게 그럼 알고 또 해주시는 건가요? 제 창업들과 다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거의 창업했던 게 외식업 관련했어요. 그리고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부대찌개 배달 전문점을 또 했었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제가 들어오면은 뭐 매출 1억을 찍으라고 그러면 1억이라도 찍을 자신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뭐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그래도 3천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자신감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제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의욕이 지금 아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알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장님은 절대 일어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그러면은 이 장사에는 아직도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제가 뭐 장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거의 탑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위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재래시장에서요? 네, 장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리 외식 관련 경영에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학기였는데 어디 학교 다니고 계세요? 네네,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지금 제가 청력 장애로 사실 뭐 강의도 들을 수 없지만 그동안 뭐 어렵게 7년 동안 이제 배웠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이제 이렇게 서로 복합이 돼서 지금은 더 저 장사 기술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스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자재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 여기 포천에 있는 농장 가서 자재 좀 더 가져와서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장에서 그럼 자재를 공급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워낙 제가 관광농은 준비하면서 중고 물품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갖다는 거의 뭐 창고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장해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놔뒀다 좀 가져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 재래시장 뭐 장사가 그러면 시끄러워서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일부 거기서 제작을 해와서
여기서 뭐 마지막 작업만 하면은 굉장히 좀 수월하니까 그렇게 아. 지금 여기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뒤에 실린 간판은 뭔가요? 네. 뒤에 실린 간판은 어떤 거예요? 아, 간판이요. 간판 저것도 제가 어디서 뭐 저기에서 떼다 놓은 건데 여기 달아줄 것 같아요. 아. 앞에 부분 딱 그 사이즈더라고요. 네. 사장님 지금 유통업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4시에 일어난 거고요. 평소에는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서요. 뭐 물건 챙기고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하고, 작업이 길어봐야 한 4시간, 5시간이에요. 제 일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삼봉 같은 경우 오늘은요, 물건 제가 챙겨 놓고 뭐 기사님이 지금 배송해 주니까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자유롭게 그냥 제 일 보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모든 장사 다 알아야지 저기 어떻게 보면 동선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기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제가 뭐 거의 새벽에 다 배송해주고, 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요 차가 그때 이제 네. 탑차로 사용하다가 아, 지금 제가 배송을 안 하니까 탑을 떼버리고요. 네. 그냥 공장에서 고물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정이 많이 든 차입니다. 10년 넘어가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농장에서 그냥 농장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송했던 차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홍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홍어 유통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주로 이제 홍어하고 우리 말랭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무하고 이렇게 이 무침용 홍어, 전문적으로 그냥 무침용 홍어 전문으로 진행했었고, 지금도 뭐 크지는 않지만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계는 계속 홍어 유통으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다 이제 다 정리하고요. 네. 다 홍어 유통 하나 뭐 진행하고 있네요. 사장님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은 제가 좀 일찍 해가지고요. 네. 어제 저희 첫째가 이제 수능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애들이 셋입니다, 셋. 청력 잃어가신 지가 한 7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소리라는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기준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청력이 나쁘다 그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위 분들이 괜히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 뭐 화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화나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네. 계속 톤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 단계구나 그런 부분은 알았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청력이. 그리고 제가 뭐 얘기를 해도 제가 이 목이 자주 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이 목소리를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냥 평상 대화에서도. 그래서 아예 청력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족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게 좀 정말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항상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강하다고 생각했었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스스로 막 그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안타까웠겠죠. 보면은 항상 뭐 어머니 가족들 보면은 이게 밤새 우신 거예요. 눈 보면 알잖아요. 피디님도 이게 눈 막 부어 있고. 네. 제가 이제 못 듣는다는 생각에 그게 좀 가족들 때문에 제일 가슴 아팠었는데요. 저는 어차피 제가 뭐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뭐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 나갔었거든요. 네. 이제 좀 안타까웠던 부분, 가족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부모한테 불효잖아요, 이것도요. 네. 건강하게 좀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아들이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 없을 테고, 뭐 자식들 또 걱정됐던 게 자식들이 그때 이제 막 어린애들이라 혹시 또 이게 장애인 아빠로 인해서 학교에서 뭐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저에 대한 걱정이라는 부분은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가족들이 어떻게 잘 받아들일까 그런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가족들도 익숙해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한테 내가 아니라 다른 가족의 누군가가 정말 지금 저처럼 산다 그러면 제가 안타까워서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